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해 뉴욕 증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CIO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022년이 이제 마감되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 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미국에 특히 투자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2022년에는 제가 23년 동안 미국 증권 시장의 경험이 있지만 이런 거는 좀 참 굉장히 전무후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2년을 돌아볼 때 S&P 500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번째 베어 마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생기는데 오히려 S&P 500 약 3분의 4 이상의 회사들이 항상 아웃퍼폼을 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예상 실적 이상으로 상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불안했던 것은 중앙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심이 최대치로 왔던 2022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 중앙금리가 일단 올라가는 것은 시중에 있는 자산을 현금을 은행에서 다 수거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확신 지수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굉장히 11개 섹터가 있는데 그 11개 섹터 중에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10개 섹터는 하락 중이었고 200일 무빙 에버리지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특히 S&P 500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서브 인더스트리가 148개 중에 약 75% 이상이 하락장을 보였던 아주 특이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연초에 다른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올해 에너지 섹터는 특이하게 이제 재현하더라도 그 외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그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험 회사는 굉장히 아웃퍼폼 회사가 맞습니다. 특히 UNH 같은 경우는 올해만 40% 폭등을 했고 여러 방송에서 말했지만 시그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올해만 42%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과연 어떤 섹터 중심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고 어떤 걸 우리가 더 넣어야 되느냐. 지금 가령 예를 들면은 블랙락 세계에서 가장 큰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이죠. 지금 12월 달 들어서 많은 그 펀드들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12월 둘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스타일이라고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주워 담을 건 주워 담는 그런 12월 달에 또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내년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 중에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될 섹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하고 머티리얼, 그 다음에 부동산 분야는 가장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섹터는 또 발전성이 더 돋보인다라는 것들이 특히 컨슈머 디스커셔닝 오늘 나이키 실적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예상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그다음 페덱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더 담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은행주 같은 거, 특히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중앙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아마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우리 업계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성장률에 비해서 내년 성장률은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좀 하회할 것이다. 올해는 아마 2.9%로 GDP 성장률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번 이틀 이후에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아마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S&P 500가 떨어져서 내년 초에는 좀 1분기에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어떤 것이 더 어떤 섹터가 좀 더 좋을 것이냐면 2,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분기점이 됩니다. 내년에 투자하실 때는 1, 4분기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만 섹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4분기부터 쫙 갈라지는 시점이 나오는데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좋아지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컨슈머 스테이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죠. 에너지주는 1, 4분기에는 굉장히 많이까지 유지하다가 소비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에도. 2, 4분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리츠는 아무리 우리가 디비든 한국말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디비든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스탁 프라이스가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업계 전문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은 아마 투자에 대한 피로도가 커짐으로써 영어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capitul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apitulation sp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sell everything. 일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지금 투자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태고 내년 초에 만약에 더 이상 거둘 수 없어. 이거 나 다 팔아볼래라는 시점이 오게 되면 베어 마켓의 종착역이 왔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금 지난 4, 50년 동안 리세션이나 이런 거 왔을 때 sell everything 시점이 아마 들어가는 시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 만약에 그렇게 안 오게 되면은 리세션에 오더라도 2분기 정도 잠깐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하여튼 내년에는 선택적으로 투자를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 의외로 있는 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투자자의 항복이 나온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좋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1분기에는 조금 에너지 정도로 방어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소비재, 금융주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CI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